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등장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파이더 그웬 캐릭터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그녀가 히어로가 될 수 있었던 과정과 그녀의 탄생 비화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감상하기 전에 미리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원작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에게는 죽음에 대한 3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피터 파커를 스파이더맨으로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자 영화와 만화에서 항상 언급되는 벤 삼촌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피터 파커와 가장 친했던 해리 오스본의 죽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파커의 첫사랑이었던 그웬 스테이시의 죽음인데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명언과 함께 지금의 스파이더맨을 만들어준 벤 삼촌의 죽음과 달리 1973년 6월 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21권을 통해 그웬 스테이시가 죽었을 당시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똑똑하고 자립심 강했던 그녀의 죽음은 팬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심어주었고, 스파이더맨에게는 매번 떨어지는 사람을 구할 때 직접 안아서 구하는 강박관념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집착하는 트라우마를 심어줬는데요. 그녀의 죽음은 오랫동안 스파이더맨의 가장 비극적이고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되었고, 여러 번 이 장면이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팬들의 마음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원작처럼 그웬 스테이시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스파이더맨이 자유의 여신상에서 떨어지는 메리 제인을 직접 안아서 구해줌으로써 스파이더맨과 팬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는데요. 이 영화가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녀의 죽음이 스파이더맨 못지않게 팬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작에서 그녀의 죽음 이후 그녀를 다시 살려달라는 팬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마블은 피터 파커의 옛 연인은 이미 죽었다고 못 박아왔지만 내심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스파이더맨의 작가 댄 슬롯이 마블에서 스파이더버스 스토리를 기획할 당시 그녀를 다시 등장시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엣지 오브 스파이더버스 2권을 통해 처음 등장한 스파이더 그웬은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려왔던 팬들의 염원을 들어줌과 동시에 훌륭한 디자인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팬들은 그녀의 이름을 스파이더 그웬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초창기 코드명은 스파이더 우먼이었고, 이후 본 세계관에 편입되면서 스스로 고스트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렇다면 그녀는 굳이 많은 팬들이 스파이더 그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스트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그녀가 넘어온 본 세계관에는 여러 명의 스파이더 우먼이 있었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에는 편의상 그녀를 스파이더 그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이 코드명은 그녀의 본명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코드명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는 스파이더버스 후속작인 스파이더 겟돈 이벤트에서 수많은 스파이더맨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마치 유령처럼 스파이더맨들의 과거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살리지 못한 피터 파커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을 고스트 스파이더라고 칭하게 되죠. 이렇듯 조금 이질감이 드는 고스트 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은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그웬 스테이시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스파이더 그웬이라는 이름이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힐즈에서 태어난 그웬 스테이시는 어머니 헬렌 스테이시가 죽은 이후 뉴욕 경찰이자 아버지인 조지 스테이시 밑에서 자랐는데요. 자유롭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녀의 성격은 아버지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주 충돌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드럼을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왔죠. 그리고 미드타운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인 메리 제인 왓슨과 글로리 그랜트, 베트 브렌트와 메리 제인스라는 록밴드를 결성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드럼을 치면서 보냈고,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제공했는데요. 어느 날 방사능 거미에게 물리면서 초인적인 능력까지 얻게 된 그녀는 새로운 능력 덕분에 밤거리를 자유롭게 헐벗을 수 있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녀의 모습이 찍히면서 언론은 그녀에게 스파이더 우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TV로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녀라면 사람들을 쉽게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그녀는 이때부터 마음을 고쳐잡고 사람들을 돕는 자경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퇴한 히어로이자 억만장자 패션 디자이너인 제니 벤 다인에게 코스튬과 웹스터를 선물 받으면서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난 그녀는 남들 몰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인지도를 쌓아나갔고 학교에서는 평소처럼 드럼을 연주하며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사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활약이 계속될수록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죠. 한편 어렸을 때부터 그웬 스테이시와 친한 친구였던 피터 파커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심하고 멍청한 행동 때문에 수시로 왕따를 당했고 그때마다 그웬 스테이시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스파이더 우먼이 등장해 세상을 구하기 시작하자 그는 이때부터 스파이더 우먼을 동경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들은 그가 슈퍼히어로를 존경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러자 분노한 피터 파커는 과학 박람회에서 커트 코너스 박사의 공식을 훔쳐 자신을 리저드로 변모시키고 그동안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미드타운 고등학교 졸업 댄스 파티에서 여전히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웬 스테이시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해리 오스본이 평소 자신이 짝사랑하고 있던 그웬 스테이시에게 데이트 신청까지 하자 그는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분노한 피터 파커는 리저드가 되어 파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본 그웬 스테이시는 할 수 없이 그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힘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그웬 스테이시와 이제 막 능력을 얻고 분노한 피터 파커의 싸움은 당연하게도 그웬 스테이시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피터 파커는 그만하라는 그웬 스테이시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전투를 이어나갔고 결국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피터 파커는 그냥 스파이더 우먼처럼 특별해지고 싶었다라는 말과 함께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피터 파커가 리저드였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전투로 인해 스파이더 우먼은 피터 파커를 죽인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이때부터 그웬 스테이시는 피터 파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죠. 게다가 데일리 뷰글의 편집장 제이 조나 제임스는 피터 파커를 죽인 스파이더 우먼을 맹비난하며 연일 뉴스를 쏟아냈는데요. 재미있게도 그의 대사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제이 조나 제임스는 피터 파커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큰 힘을 가진 스파이더 우먼 같은 존재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은 스파이더맨의 명언과 일치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공식적으로 범죄자가 된 스파이더 우먼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그의 아버지 조지 스테이시가 공식적으로 스파이더 우먼을 체포하는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그웬 스테이시는 평소에는 아버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서 스파이더 우먼으로 활동할 때는 아버지의 추격을 따돌리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황당하게도 부패한 변호사이자 핸드 조직의 지도자이면서 킹핀의 오른팔로 활동하고 있던 맨 머독이 스파이더 우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라이노를 보내 조지 스테이시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의 공연을 보고 있던 조지 스테이시는 라이노의 기습을 받고 큰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그웬 스테이시는 곧바로 코스튬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라이노와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죠. 물론 애초에 스파이더 우먼을 영입하기 위해 공격을 했던 라이노는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회유를 시도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스파이더 우먼이 그에게 회유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를 쓰러뜨려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조지 스테이시는 조금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원래의 직분대로 그녀에게 총을 겨누고 가면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웬 스테이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시원하게 밝혀버리죠. 그리고 피터 파커의 죽음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 지금까지 그녀가 도시를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을 듣게 된 조지 스테이시는 결국 그녀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고 그렇게 그웬 스테이시는 진정한 히어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멀리서 조지 스테이시가 스파이더 우먼을 놓아주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스파이더 UK는 그녀에게 전 차원의 스파이더맨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하며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때 스파이더 우먼은 수많은 스파이더맨을 만나면서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픔을 겪었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스파이더버스에 정식으로 합류한 스파이더 그웬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단독 이슈가 나오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굳혀나가죠. 그리고 스파이더 그웬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마블은 전 차원에 있는 그웬 스테이시를 하나로 모아 그웬 버스라는 만화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만화책에는 스파이더 그웬을 포함해 토르 그웬과 캡틴 그웬, 울버린 그웬, 아이언 그웬, 캡틴 마블 그웬 등 정말 많은 그웬들이 등장하며 스파이더 그웬이 그웬버스 어셈블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이렇듯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파이더 그웬은 이후 마일즈 모랄레스와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기도 하는데요. 재밌게도 비록 원작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스파이더버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마일즈 모랄레스와 스파이더 그웬의 정겨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원작에서 스파이더 그웬이 스파이더 UK를 통해 스파이더버스에 합류했다면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는 갑자기 차원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마일즈 모랄레스가 있는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일즈 모랄레스가 점차 스파이더맨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정을 키워나갔는데요. 2023년 3월 14일 소니 픽처스의 사장 에이미 파스칼이 인터뷰를 통해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마일즈 모랄레스와 그웬 스테이시의 사랑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일즈 모랄레스와 그웬 스테이시가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마일즈의 합류를 반대하는 스파이더맨 2099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디 스파이더 그웬이 이번 영화를 통해 더욱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실사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실크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분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